네, 두 번째 의료 선교대 발제를 맡게 된 이제 가톨릭 관론대학교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동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그 화림 학생이 의료 선교에 대한 의미를 좀 묻는 질문과 함께 서두를 잘 열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뒤에 다음과 같이 의료 선교의 현재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역할과 준비해야 할 점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던지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선교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곁에서 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본과 생활 도중에 느꼈던 의료 선교의 질 향상을 위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좀 소개하면서 발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의료 선교의 현재를 좀 잘 요약한 영상 같아서 첨부를 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선교는 직접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현지 선교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의료 선교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내외 의료 선교 현황은 어떤지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내외에서 의술로 복음을 전하는 보건의료 선교 활동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해외 의료 단기 선교의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현지 선교를 지원하고 차세대 의료 선교사를 발굴하던 사역이 대부분 멈췄습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사역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큰 교회들은 교회 내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진료받을 수 있는 어떤 작은 병원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오도록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차단이 되고. 대면 사역은 제약이 생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대구 동산병원과 평택 박예병원 등 기독병원들은 코로나19 거점 병원을 자처했고 해외 현지에 있는 의료 선교사들은 국내 기독단체 교회와 소통하며 마스크와 방호복 등 부족한 방역 물품을 현지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지 사역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교사를 위한 온라인 원격 의료 지원이나 교육 사역도 활발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병원에 초음파로 콩팥에 있는 돌을 깨는 거를 영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 영상으로 가르친 걸 통해서 거기서 배워서 실제로 시술을 해서 돌을 깨는 일들을 영상으로 줌이나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달라진 환경에 맞게 의료 선교 방향성을 모색하고 연합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났습니다. 교회 의료선교부, 의료선교단체 등 82개 단체로 이루어진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선교의 본질과 의료선교사의 역할을 다시 고민하면서 의료선교의 방향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선협은 오는 10월 리플렉션 리세팅 고란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 프리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는 실제로 의료 선교를 하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현지 선교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일단 앞선 내용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현지 선교의 효과적인 의료 선교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중단이 되었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선교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볼 수 있을지 제가 잠시 좀 제 경험과 생각들을 좀 전달을 해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부모님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 미국 그 나라를 방문했었고 그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선교를 좀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General Accepted Missioners Principle이라 해가지고 GAMP라고 하는데 이제 파송 국가 그리고 파송 국가 선교 단체 선교지에서 어떠한 책무와 역할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의료 선교의 현재를 이 파송 국가와 선교 단체 선교지에서의 한계점, 코로나가 어떤 여파를 일으켰는지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의료 선교사의 수의 절대적 감소와 함께 운영이 어렵다는 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병원을 실제로 문을 닫는다든지, 또 이제 의료 선교 형태가 좀 변형이 된다든지, 방금 말씀 앞서서 영상 자료에서 봤듯이 이제 쇠석수를 어떻게 줌으로 좀 전달을 하는 식으로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는데요.
현지 사역에서 어려움을 해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연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선교 단체부터 실제로 파송 국가에 이르기까지 극복해야 될 사항들이 이제 많아졌다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간접 선교에 의료 선교가 잘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선교를 실천함과 동시에 또 제자된 삶으로서 사람들을 돕는 행위 자체가 환자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이런 의료 선교가 더 절실하고 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과 같이 뭐 의과대학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교수 사역을 신청을 한다든지 혹은 교수 전수 사역을 한다든지 좀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선교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함과 동시에 단기 의료 선교를 좀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실제로 예과하고 본과 때 이제 BMA라고 저기 따로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던 이제 의료 봉사 단체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좀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총 2번 우즈베키스탄, 그 캄보디아의 장기 의료 선교를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3분과 함께 단기 의료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제 다녀온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현대 의료 선교는 대부분 이제 단기 선교인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연속성이 깨져버리는 문제점이 일단 존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의료 선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실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점이었고 당장 우즈베키스탄에서 7일간 현지 병원에 있었을 때도 이제 현지 의료 시스템과의 충돌부터 법률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라든지 지역별 의료 자원 뭐 불균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진료가 부재가 있어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든지 뭐 같은 문제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이제 현지 병원이 없어서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현지 교회 근처 창고에서 이제 진료를 돕고 있는 사진인데 실제 이제 이 진료를 받던 이제 100분의 환자분들 중에 대동맥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들이 한 3분인가 계셨었는데 한국까지 수술을 받으러 오시거나 혹은 현지에서 그 수술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까지 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교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 의료 선교사 수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 의료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지 사역자분들도 이러한 제약들에 있어서 이제 의료 선교사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파송 선교사 그리고 후원 선교사의 책무와 관리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개인의 가정 문제부터 사소한 재정 문제, 뭐 이탈, 번아웃 등 여러 가지 이제 책무를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만큼 이제 꼭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분들이 필요한 곳에 있기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BM의 해외 의료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의 간증과 나눔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선교를 준비해 나가는 일단 학생 때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선교의 목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처음 듣는 입장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 의료 선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었는데 현지 선교사분들이 의료 선교사분들이 한 5년간 이렇게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료 선교가 자칫 현지인들에게는 봉사로만 받아들여져서 실제 말씀 공부를 한다거나 같이 혹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 롤모델이시기도 한 천주교이시긴 하지만 이태석 신부님부터 현지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캄보디아뿐 아니라 몽골에도 계시거든요. 의료 선교사분들이 이제 그 전도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혹은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또 의료 선교 외에도 다양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랭귀지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한다든지 미니스트리 슈퍼바이저를 수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책무를 준비하고 이어나가기 위해 언어를 공부하시고 학교 이제 관계자분들과 함께 교육에 힘쓰시거나 뭐 관리 감독하거나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역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학생 때부터 준비를 하면 매우 쉽게 이렇게 선교제에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할 수 있겠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의료 선교사들의 사역을 관리 감독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최선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학생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제문은 이제 앞선 경험들과 고민들을 토대로 이제 제가 최근에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게 무엇보다 첫째이고 저희가 당장 앞선 미래를 예측도 할 수 없는 사실 불완전한 존재로서 이 여러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고 치열하게 이제 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일단 의료 선교의 다양한 형태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의료 선교가 어떻게 실천 가능할지, 또 장기 의료 선교와 단기 의료 선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의료 선교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병원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또 의료봉사가 전도로 직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교회라든지 기관 그리고 NGO 등과의 협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발제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제문이고요. 혹시나 부족할까봐 이 세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일단은 앞선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